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며 사소한 말다툼을 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 아무 말도 없이 숨을 멈췄다면 그 순간 시간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병원이 아니라 낯선 장소도 아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집에서 죽음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다고, 아직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소리 없이 예고 없이 우리가 방심한 바로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망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되묻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죽음은 더 이상 철학 속 문장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나이, 나 자신의 몸, 주변에서 하나둘 들려오는 부고 소식은 죽음이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든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상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고, 다음 달도 내년도 다를 게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공포와 혼란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뭘 해야 하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지? 생각은 꼬리를 물고 반복되지만 몸은 얼어붙고 손은 떨리고 숨은 얕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순간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혼란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괴로움을 없애야 할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문제는 고 자체가 아니라 그 고 위에 또 다른 고를 쌓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슬픔 위에 돌처럼 얹히기 시작할 때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중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느낍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음도 참습니다. 두려움도 숨깁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감정은 없습니다. 그 감정은 언젠가 더 무거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 당신이 느끼는 혼란과 공백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답도 지식도 판단도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아주 짧은 연습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쉬어보세요. 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조절하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그 사실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알아차림이 훗날 큰 혼란 속에서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작은 중심이 되어줄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란 불행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미리 생각해 두는 사람일수록 그 순간에 덜 흔들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떠난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마음은 정말로 멈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할 틈도 없이 울기 전에 이미 마음은 얼어붙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도 마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갑작스러운 충격 앞에서 먼저 살아남기 위한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 보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 무명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의 자녀들은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어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살폈다면 달라졌을까? 이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재생되고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집착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을 현재 나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부모에게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후회, 자식으로서의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역할의식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 당신은 그때의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의 나를 재판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아픔 속에 있는 나에게 조금의 여유를 허락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슬픔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울고 누군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장례가 끝난 뒤에야 무너지고 어떤 이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가슴이 아파옵니다. 모든 반응은 정상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울지? 나는 왜 아직 실감이 안 나지? 이런 비교는 슬픔 위에 또 다른 짐을 얹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통제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하지만 통제는 이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통제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지금의 혼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혼란이 잠시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연습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은 머릿속 생각이 너무 빠를 때 마음을 잠시 붙잡아 줍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다면 발바닥에 감각을 느껴보세요.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의자에 몸이 실려 있는 느낌, 그 감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끼기만 합니다.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또 생각이 왔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세요. 쫓아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초기 단계의 마음챙김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연습은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휩쓸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작은 늪이 되어줍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잘해야 할 것도 정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버텼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혼란의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태도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습니다. 울어야 할지,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할지. 하지만 진짜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행동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잠깐, 아주 잠깐 멈추는 일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한꺼번에 앞으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앞으로 닥칠 문제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들, 이때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를 떠돌 때 괴로움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차분한 판단이 아니라 깊은 이해도 아니라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혼란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중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울 겨를도 없었어요.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어요. 그 말 속에는 자신을 향한 아쉬움과 자책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울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마음을 잠시 닫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상태를 오래 끌고 가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닫혀 있으면은 슬픔은 흘러가지 못하고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란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결정을 한꺼번에 내려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지금은 정확함보다 안전함이 먼저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가 생기기 전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위에 올바른 선택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첫 번째 기준 하나를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잠시 미룬다. 이 기준은 당신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당장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한 뒤 연락해도 늦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정보를 마구 찾아보기 시작하면 머릿속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정보가 많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보다 마음을 붙잡아줄 하나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서 있는 바닥의 감각, 손에 느껴지는 온기, 천천히 오르내리는 호흡, 지금 이 순간 아주 짧은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하지 마세요.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관찰만 합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막으려 하지 말고, 지금 생각 중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하지 않는 알아차림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두는 연습입니다. 이 짧은 멈춤은 앞으로 이어질 많은 선택의 바탕이 됩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정되어야 다음 한 걸음을 덜 흔들리며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완벽한 대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덜 다치게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이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알아차림 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 첫 방향에 대해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걸 꼭 지금 해야 하나? 이게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누군가는 서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는 절차를 따르는 순간 마치 마음까지 정리해버리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행동은 차갑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동의 겉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봅니다. 형식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우리가 해야 하는 첫 행동들은 그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생을 사회 안에서 존중받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임입니다. 중년의 많은 자녀들은 이 책임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걸 내가 결정해도 되나? 혹시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의 뿌리는 그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은 고인을 위한 것이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고통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더 키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절차를 외면하면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길어질 뿐입니다.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잠시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나중에 더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행동은 용기 없는 냉정함이 아니라 조용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큰 결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걸음씩 해야 할 일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선이 아니라 충분함입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지키는 책임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책임의 일부입니다. 불교에서는 의지처를 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마음은 때로는 집착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는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 합니다.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여기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고인을 존중하는가? 이 선택이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가? 이 두 질문에 완벽한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느껴진다면 그 선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은
차가운 판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중심에서 나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중심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이기에는 책임이 너무 무겁고 이성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책임은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연습이 됩니다. 이 연습은 훗날 다른 이별 앞에서도 당신을 덜 흔들리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느끼는 망설임은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씩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책임의 순간에 가장 쉽게 무너지는 지점, 가족 안에서 생겨나는 미묘한 갈등과 집착에 대해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를 줄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말들이 이별의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누군가는 서두르고 누군가는 멈추자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걱정하고 누군가는 형식을 중시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돈이나 절차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마음의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어떤 대상에 붙드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더 옳다는 확신, 우리 집은 원래 이래야 한다는 기준,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중년의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이 집착이 더 쉽게 부딪힙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았고 각자 다른 책임과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내가 가장 오래 부모를 모셨다고 말하고, 막내는 나는 늘 소외되었다고 느낍니다. 딸은 왜 항상 남자 형제 중심으로 결정하느냐고 묻고, 며느리는 나는 왜 늘 조심만 해야 하느냐고 마음속으로 삼킵니다. 이 모든 감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 외침이 충돌하면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고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다치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누가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자존심도 과거의 서운함도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이 자리가 이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별심이 강해질수록 자비는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맞고 틀림에 집착할수록 사람은 상대를 보지 못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선택이 이 고인을 편안하게 하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한 번만 거쳐도 말의 날은 조금 무뎌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관계의 갈등이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갈등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기는 것보다 남기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별의 기억이 상처로 남을지 연대의 경험으로 남을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여기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회의나 상의가 길어질 때 말을 줄이고 싶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설득의 시간이 아니라 배려의 시간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면 말하고 싶은 충동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깊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양보입니다. 양보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만은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 후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듣는 것이 훗날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갈등의 배경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준비되지 않은 마음, 그리고 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오히려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괜히 하면 안 되는 거야. 미리 준비하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특히 부모님의 죽음 혹은 나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길하고 피해야 할 주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룹니다. 나중에 좀 더 건강할 때 아직은 이르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두려움이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두려움의 뿌리를 무지에서 찾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외면하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병원 기록, 지인의 갑작스러운 부고, 예전 같지 않은 내 몸의 신호들은 죽음이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부모님 마음만 불편하게 할까봐, 자식들이 오해할까봐, 혹시라도 정말 그렇게 될까봐. 하지만 준비에 대한 대화는 죽음을 끌어당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이미 올 것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지금 나누어 드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짐으로 남습니다. 무엇을 원했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했는지 몰라서 다투고 결국 후회가 길게 남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이야기해둔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었지. 어머니는 이런 걸 원하셨지. 이 한 문장이 갈등을 줄이고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중년의 부모들 중에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많은 준비를 해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꺼내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번거롭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보내죠. 너희들 고생하지 않게. 이 말들은 체념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받아들일 준비가 자식에게도 필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정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돌아보고 마음에 남은 말을 조금씩 정리하는 일. 이 과정은 우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해지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사실 죽음 자체보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감각에서 옵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주 작은 시작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짧은 대화만 하면 충분합니다. 혹시 나중에 어떤 식이 좋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질문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존중이 담긴 질문입니다. 만약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 문이 열린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조각씩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죽음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면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피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두려움은 조금 약해집니다. 준비는 불행을 부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준비는 사랑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미리 생각해 둔 사람은 그 순간에 덜 흔들리고, 덜 흔들리는 사람은 남은 사람들을 더 잘 지켜냅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왜 돈과 서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집안이 조용해지면 현실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울음보다 먼저, 한숨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과 서류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되지? 통장은 어디에 있을까? 혹시 빚은 없었을까? 이 질문들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불효는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중년의 자녀들은 이 단계에서 강한 불안을 느낍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숫자와 문서, 기한과 책임이 마음을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이럴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상실의 고 위에 걱정의 고가 덧붙여질 때 마음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생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고개를 듭니다. 이 반복되는 생각의 밑바탕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싶고 실수 없이 처리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정리는 완벽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모르는 것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괴로움이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집착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처리할수록 실수는 늘어나고 실수는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돈과 서류 앞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슬픔 속에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을 너무 쉽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버텨야 한다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의지처는 마음의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제대로 지는 방법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현실적인 기준 하나를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오늘 하지 않는다. 기한이 있는 것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서류를 펼치기 전에 숨을 먼저 한번 고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정리 중인 사람이지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자신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 가족 간의 감정이 날카로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는지, 누가 더 책임졌는지, 이런 계산은 마음을 쉽게 상하게 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정의 목적이 공정함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목적은 남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이럴 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덜 따지고 조금 덜 계산하고 조금 더 숨을 고르는 것,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슬픔과 책임을 동시에 안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지면 잠시 멈추고 종이 위에서 눈을 떼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온기를 느껴봅니다. 손이 여기에 있고 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작은 멈춤이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돈과 서류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만 삶을 이어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이 시기를 지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깊은 고요와 외로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순식간에 비어버리고 전화도 발걸음도 멈춥니다. 그제서야 진짜 시간이 시작됩니다. 빈 집에 들어서면은 의자가 하나 비어 있고 이 식탁 위에는 누군가 늘 쓰던 컵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천천히 누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던 시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실의 고라고 말합니다. 붙잡고 있던 인연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마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아픔입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지로 참으려 할 때 생깁니다.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지. 다들 겪는 일인데 이런 말들이 자신을 더 고립시킵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특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강해 보여야 하고 의연해야 할 것 같고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혼자 견딥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 견딜수록 더 깊어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럴 때 아주 단순합니다. 느껴지는 것을 느껴진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쳐야 할 문제로 만들지 말고 그저 지금 외롭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림은 외로움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마음을 삼키지 않게 합니다. 중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역할을 위해 바쁘게 살다가 비로소 혼자 남는 시간, 이 시간은 공허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라디오나 TV를 억지로 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잠시 창가에 앉아 밖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멀리서 들리는 찻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이 소리들은 당시 세상과 완전히 끊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홀로 있음과 고립을 구분합니다. 홀로 있는 것은 수행의 시간일 수 있지만 고립은 마음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작은 연결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짧은 안부전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 오늘 날씨가 좋더라. 이 짧은 말이 마음을 다시 세상 쪽으로 열어줍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비교는 외로움을 더 아프게 합니다. 각자의 고통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가 곧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속과 타인의 겉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지금 이 시기의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슬픔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왔다가 물러가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 파도에 자신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당신이 약해서 겪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외로움과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아주 작은 실천과 일상 속에서 무너짐을 막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삶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자주 무너집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정상이라는 말은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회복을 직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아파지는 것, 괜찮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마음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고 하루를 지탱해주는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실천은 호흡을 연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루에 몇 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네, 지금 숨이 나가고 있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두 번째 실천은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 내용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생각이 사실일까? 지금 당장 필요한 생각일까? 이 질문만으로도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실천은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와 조금 덜 힘들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일을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덜 아팠던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하루가 전부 고통으로만 남지 않게 도와줍니다. 중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이 정도는 혼자 해야지. 이 기대는 스스로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압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기대를 하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조금 덜 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허락해 보세요. 그 허락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나를 다그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루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덜 아프게 만듭니다.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조금 느려도 무너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은 삶의 큰 고통을 한 번에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남겨진 삶이 덜 무겁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삶의 끝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둡고 무거운 일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위축될 것이라 믿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은 덜 미루고 덜 집착하고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변화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지 않을지가 중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잘 사는 삶과 잘 죽는 삶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이 그대로 마지막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 사람들에게 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말의 온기, 함께 했던 시간, 상처 주지 않으려 했던 태도, 이런 것들이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꼭 쥐고 있어야 안심한다고 느낍니다. 재산, 관계, 역할, 기대. 하지만 쥔 손은 언젠가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지 않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 삶이 조금 가벼워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리 조금씩 정리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쌓아둔 물건을 줄이고 미뤄둔 말을 꺼내고 우애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고 내일은 미뤄두었던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그 다음 날은 스스로를 조금 덜 탓해 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삶의 마지막을 덜 무겁게 만듭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완벽한 정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애쓰지 않았다는 흔적입니다. 그 사람은 늘 다그치지 않았어.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해졌어. 이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비교를 덜어내고 기대를 덜어내고 자신을 괴롭히던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특별한 장소나 대단한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곧 수행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한 실천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붙잡고 있던 생각 하나를 떠올린 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생각은 내일로 미뤄도 괜찮다. 그리고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듯이 몸에 힘을 빼봅니다. 이 연습은 삶을 단숨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마무리하게 합니다. 죽음은 삶의 실패가 아닙니다. 삶이 끝까지 흘러간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너무 무겁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지금도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볍게, 조금 느리게, 그리고 조금 더 자비롭게 자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 됩니다.